네, 지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담화 발표 및 합의문 서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께서 결과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조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최초로 법무행안 두 장관님께서 수사권 조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권 조정 공약 실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8월 28일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자리를 통하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이 책임을 지고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과 함께 논의 틀을 만들어 검경 두 기관의 의견을 듣고 합의를 도출하라 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러한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두 분 장관님과 제가 7차례, 여기에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과 박재승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4차례, 도합 11차례에 걸쳐 공식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장관님은 개별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검경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민정수석인 저도 검경의 의견을 수차례 청취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는 대통령님께서 검찰총장님을 독대하여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셨고, 이어진 법무행안 두 부처 장관님과 검경 총수와의 오찬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의를 확인하고 검경 두 기관의 이해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두 기관의 공식적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 하에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은 지난 5월 31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공식 의견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두 장관님은 검경의 상위 부처 장관으로서 각각 검경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논쟁하시면서도 대통령님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보와 타협, 조정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님께서는 3자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지점에 대하여 긴요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국무총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하셔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신 두 장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담화문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에 기초해 정부가 마련한 조정 방안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검경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각 기관에 어떤 권한을 부여하며 권한 남용의 제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찰과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해 국정농단과 촛불혁명의 원인의 하나로까지 작용했고, 그것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수사권 조정이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에만 그치지 않고 검경으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법치국가적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정부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 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검경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서 국민의 안전과 인권의 수호를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기묘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 기조 아래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송치후 수사권,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의 우려에 각별히 유의해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경찰에 주었습니다. 첫째,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 안을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적극 협력할 것. 둘째,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할 것. 셋째, 비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강구할 것. 넷째, 경찰대의 전면적 개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공약을 제시했고 정부 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 내용과 이행 계획을 국민 여러분께 밝혀드렸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업무보고 등 여러 기회에 검경 수사권 조정은 법무부와 검찰의 권한을 내려놓는 과감한 결단과 양보가 필요한 일이라며 검경 두 기관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공약과 국정과제 및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3자 협의체를 마련해 10차례 이상 협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그 3자 협의체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합의안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한 점은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지혜가 더해져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합의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 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에도 당부드립니다.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 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 됩니다.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서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될 수 있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6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법무부 장관 박상기, 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두 장관의 합의문 서명식이 있겠습니다.
네, 총리님께서 퇴장하셨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행안부 두 장관님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서 국민의 관점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협력 관계로 개선하여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받도록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한 수사권 조정 정부안은 검찰과 경찰을 감독하는 두 기관의 장관이 처음으로 합의한 것으로서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검사 그리고 검찰 직원 여러분,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송치전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하는 한편 검사는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문, 사건 기록 등본과 함께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고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의견을 수용하여 자치경찰제를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 정부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조정안의 취지가 제도화되고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되어 국민이 원하는 검찰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법무부 장관은 수회에 걸친 열띤 논의 끝에 수사권 조정에 관한 합의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대통령 공약 사항인 만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과제이며 기관 간의 권한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참여정부 당시입니다. 이 해묵은 문제를 놓고 새 정부에 들어서도 두 기관이 관계 설정과 권한 범위 등을 두고 여전히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저희 두 장관은 검경이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협력하면서 각자의 책임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에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에게 보안 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합의된 조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법무부, 경찰청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강화됨으로 인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안전부는 경찰이 인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희생하시는 경찰관 여러분, 저는 이번 합의안이 경찰의 입장에서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아쉬움이 많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경찰 봉사행정의 자존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이란 상대가 있는 법입니다. 현 단계에서 검찰과 경찰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안이라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경찰 여러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경찰의 재위상 찾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도 국민 여러분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찰이 진실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이자 인권의 지킴이로 거듭난다면 그에 발맞춰 시간이 갈수록 경찰의 위상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앞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향후 개헌에 관한 토론이 재개되면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또한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듯 계기가 주어질 때마다 수사권은 또 조정되고 보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더 나은 형사 사법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국민을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는 경찰을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성적인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부 행안부 두 장관께서 퇴장을 하십니다. 퇴장을 하시고 나면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국 민정수석 비서관께서 수사 개시부터 그 종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서로는 다 아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뒤에 첨부되어 있는 도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도해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만은 제가 올해 1월 14일에 문재인 정부 권력 잠깐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빨간 불이 지금 안 나오지 않나요? 안 됩니까? 안 되는군요. 그러면 그냥 하겠습니다. 이제 1월 14일에 그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구조 개편안을 제가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요것의 연장선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현행 모습입니다. 현행 모습에서 이렇게 크게 바꿀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여기서 보시면 오늘 얘기한 것은 이 검찰청과 경찰청 요 관계인 것이죠. 물론 지난번에 이미 법무부 차원에서 공수처에 대한 법률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요거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계획 하에 공수처 법안은 법무부에서 제출된 바 있고, 두 번째로 이제 그 검경수사권 조정 안이 정부의 입장으로 오늘 제출된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아까도 행안부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과거 문무일 총장께서도 말씀을 요청하신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전국적 자치경찰이 시행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도에만 자치경찰제가 있는데 향후 내년 정도에 한 시범 실시를 서울, 세종 등을 해서 시범 실시를 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즉 2022년 내에 자치경찰을 전국화할 것입니다. 이게 먼저 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동시에 가장 오른편에 보시면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권한 중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관할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뭐 법원의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판사분들, 그 다음에 또 뭐 과거 이미 지금 구속되어 있는 검사분들 등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뭐 검찰이 수사를 하니 많이 논쟁이 있을 것 없이 바로 공수처에서 여기서 처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축, 자치경찰과 공수처가 만들어지는 걸 전제로 지금 그 안에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4일 권력기관 개편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이 경찰은 현재 그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서장이 그 수사 지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와 왜곡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끊어내면서 행정경찰은 수사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 1월 14일 발표안이기도 하고 이 오늘 수사권 조정 논의의 또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을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국가수사본부는 물론 당연 경찰에 속하는 것이죠. 그럼 먼저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는데 경찰에서 수사권 남용이 있다, 인권 침해, 법령 위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음이 확인되면 이때는 경찰에게 수사를 맡겨둘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게 되면 바로 기록을 검찰에 송부해야 됩니다. 그 기록을 받은 검찰은 이런 세 가지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었으므로 시정 및 그 당의 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을 따르지 않게 되면 또 당연히 이거 기록 전체를 송치해야 되겠죠. 이건 이 모든 논의의 기본 전제입니다. 경찰 수사에 있어서 수사권 남용이 있으면 바로 검찰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차적 수사 종결권의 문제입니다. 즉 1차적이란 말을 쓴 이유를 이제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계속 저희 문서에도 보시면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고 해서 따옴표가 같이 쳐 있으니까 그걸 같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변화는 무엇이냐 하면 송치 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 전후와 막론하고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도 검찰이 수사에 개입해서 심지어는 사건 자체를 아예 검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폐지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경찰이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했을 때입니다. 이제부터. 종결했을 때는 두 가지 경우로 의견을 검찰에 제출해야 됩니다. 기소 의견 또는 불기소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기소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은 기소 불기소의 문제의 의견을 검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소 의견으로 제출했을 경우입니다.
기소 의견을 제출해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즉 송치를 하는 거죠. 넘어갔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기록을 보았는데 이게 법원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수사가 부족하다, 잘못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그대로 놔둘 수는 없죠. 검찰은 법원에 가서 그 경찰의 수사 기록에 기초해서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경찰의 수사 기록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으러 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때 검찰이 검토를 했을 때 이 경찰의 기소 의견에 와 있는 각종 기록들이 부족한 게 많다라고 하게 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데 보완 수사를 요구했는데 만약 경찰이 안 듣는다, 나는 당신 말을 안 따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검찰로서는 할 방법이 없죠. 이때는 검찰은 그 문제 경찰,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직무 배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이 반드시 따르도록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걸 안 따른다면 유죄 판결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범죄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1차적으로 종결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1차 수사의 의견을 정리한 경우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이 경우 많은 우려가 이런 것입니다. 또 검찰에서도 우려하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하던데, 경찰이 그냥 덮어버리면 어떡하냐, 수사 종결을 하면서 덮어버리면 검찰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당연히 불식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관련 당사자가 있겠죠. 예컨대 피해자, 피의자 등등 관련 당사자에게 반드시 불기소 의견을 경찰은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신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 관계 당사자가 나는 이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동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검찰로 가게 됩니다. 즉 이 말은 관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바로 검찰로 가기 때문에 경찰은 1차 수사를 마무리할 때, 불기소 의견을 낼 때, 결론을 낼 때 매우 신중하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의 트랙을 통해서 그 관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로 가고요. 그다음에 관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관계 당사자가 없는 범죄도 있습니다. 뭐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라는 약간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사람이 없지만 범죄로 처벌돼야 되는 그런 종류도 있습니다. 그 경우가 위에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경우도 그냥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기소 의견을 당연히 검찰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의 등본을 송부하게 됩니다. 이게 등본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즉 이 말은 원본은 경찰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원본을 경찰이 갖는다는 것은 1차적 수사 종결에 있어서의 책임을 검찰이 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불기소 의견을 내면 검찰의 의견은 확인돼야 되므로 이 불기소 의견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확인돼야 되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만 원본은 경찰이 갖고 등본을 송부합니다. 등본을 송부를 했는데 검찰이 기록 등본을 보니까 이게 기소해야 될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할 경우 검찰은 왜 이것이 기소돼야 될 사안인지에 대해서 명기하여 의견서를 경찰에 이렇게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보면 경찰은 송치 전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 없이 독자적, 자율적 수사권을 갖지만 그것이 마무리되고 난 즉 1차적 수사 종결 이후에는 기소 의견이건 불기소 의견이건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요 오른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수처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 수사권은 검찰이 여전히 갖도록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수사가 아니라 부패범죄, 경제범죄, 선거범죄 등 목록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첨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잘 해오고 있고 또 경찰이 아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전히 검찰이 독자적 수사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찰에게 보낼 필요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권한을 요 범위에 한해서는 검찰이 갖습니다. 물론 앞으로 공수처가 만들어진다면 이 경우에 있어서 고위공직자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수처로
관할권이 이동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영장 문제입니다. 영장 문제는 합의문 마지막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개헌이 되지 않는 한 영장 청구권은 검사가 독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률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또 두 장관님의 합의로도 불가능합니다. 그럼 현행 영장 청구 현행 헌법에 따라 영장 청구권이 검사에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렇지만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한 경찰이 불만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경찰이 영장 신청을 합니다. 지금 신청을 당연히 검찰에게 해야 되죠. 근데 검찰이 기각을 했다. 이 경우 현재는 이걸로 끝이 나게 되는데 이 경우 조정안은 경찰 입장에서 검사의 영장 그 기각이 동의할 수가 없다 하게 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어디 하냐 하면 고검산하 영장심의위원회에 할 수 있습니다. 왜 고검산하인가 하면 영장 청구권은 검찰이 갖기 때문에 경찰에게 또는 법원에게 또는 제3의 기관에게 영장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합헌적 조정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도 그러하고 영장에 대한 판단도 검찰 내에서 해야 됩니다. 합헌적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영장 심의는 고검 산하에 둘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 됐나요? 네. 네, 전체 한번 펴주시죠. 예. 보시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세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합의 항목들을 보면 있습니다만 얼개는 이러합니다. 그래서 요 얼개의 기초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지금 이 전체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많은 억측과 그 추측들이 보도로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검경 양측에서도 많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그 총리님과 두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양쪽 입장 하나를 온전히 100% 완전히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검찰은 현행 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영장 청구권도 경찰에게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일체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건 두 장관님이나 저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 수사권 조정은 두 기관의 입장 어느 한편을 손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온전히 하고 서로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취지하에 조정안이 만들어졌고 이 역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통령님 공약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시되어 있는 그 안의 기초에서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제가 받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기자분은 그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고요.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을 할까요? 네, 지목하시죠. 앞에 맨 처음 손 드신 분. 네, 저 연합뉴스 성혜미 기자고요. 오늘 이 형태가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같은데 총리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시고 이제 직접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총리님이 담화문을 발표하게 대한 이 배경 같은 거 어떤 취지이신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장관님의 위에 계신 분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두 장관님이 합의를 하셨고 두 장관님의 합의는 총리께 보고되어야 하고요. 물론 이 보고 내용은 대통령께도 물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이미 아까 경과 설명에서 드렸습니다마는 두 장관님과 그 검찰총장, 경찰청장님과 이미 회동을 하였기 때문에 또 오늘 또 외국 나가셨고 따로 별도로 하실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지만 두 장관님 내각의 그 주재자로서 총리님이 하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신. 네, 저 채널A 강경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 이제 대통령님이랑 나머지 장관들 그리고 검찰총장 이철성 총장도 오찬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문무일 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따로 건의를 하셨었잖아요.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 안이 나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논의 과정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전제가 돼 있었던 건지. 자치경찰제 도입은 애초부터 들어 있었고요. 모임 1차 때부터 있었습니다. 네,
검찰총장님 또는 검찰과의 의견 차이는 그 검찰의 의견은 아마 같이 여기 자료로 배부되어 있었을 건데요. 검찰총장님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한 그 시점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란 취지입니다. 그 말은 2022년에 하자는 취지시겠죠. 근데 저희는 그거는 곤란하다라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 조정이든 자치경찰이든 시범 실시를 해봐야 됩니다. 22년은 그리고 대통령 임기 말입니다.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고, 그렇지만 아까 질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 공약이고 국정기획이 아니고, 그리고 이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미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를 하는 것은 문무일 총장님의 건의 때문에 비로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논의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라는 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저 2대1 신상권입니다. 세 가지 정도 질문드리겠는데요. 그 첫 번째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검찰이 일부 특정 사건에 가해 그 직접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권 등을 갖도록 했는데 특정 사건의 범위가 모호해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특정 사건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일부 특정 사건의 범위. 어디 그런 게 있나요? 보안 수사 요구는 그 아까 인지부서 외에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는지?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직접 검찰의 직접 수사겠죠. 네. 예. 그리고 다시 그 질문을 다시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수사권 조정 관련돼서 일부 그러니까 자료에 보면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권 지휘권을 요청할 수 있는 검찰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직접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기에 직접 수사권 범위는 자기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할 필요도 없이 직접 수사권이란 말은 그냥 가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그 두 번째, 대통령께서 이제 경찰과 검찰의 중복 조사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이제 이게 경찰의 조서 능력을 그러니까 경찰의 조서를 증거 능력 채택으로 인정한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정안에서 빠진 것 같은데 뭐 소송 문제는 증거법 문제고요. 제가 질문 세 가지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까먹을 수 있어서 바로바로 답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소송법상의 증거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고 여러 법안이 나와 있어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별도의 사안이라서 합의 사안이 아닙니다. 그건 그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의 논의이기 때문에 합의 사안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치경찰제 관련돼서 서울, 제주, 세종 등 이제 시범 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앞서 언급한 곳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인데 문제점은 사실상 이제 문제점은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일단 그 문제는 그 합의문에도 적혀 있겠습니다만 정순관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신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언제 할 것인 거는 결정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언제 어디를 한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법률신문의 이정현인데요. 그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 종결권 및 통지 고지 의무 이 부분에서 이제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 이제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따로 이행 확보 방안이 마련돼 있는지. 지금 질문이 요 부분 말씀이신가요? 요 부분? 지금 질문하신 항목이 요 부분 얘기십니까? 아니면 요 부분 얘기십니까? 불기소 의견으로 기소 의견 보냈을 때 질문입니까? 불기소 의견 때요. 불기소 때. 네. 그러니까 불기소 때 이행 방안. 예. 네. 일단 여기서 보시면 사건 기록을 등본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등본을 송부하게 되면 사건 기록 자체가 첫째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검경이 공유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사건 번호가 부여되게 되면 검찰은 첫째 이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등본이 가기 때문에 수사 기록 자체 이 기록 전체가 원본은 아니지만 등본이 가기 때문에 검찰은 그 내용을 알 수밖에 없죠. 첫째. 네, 근데 검찰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고 재수사 요청을 여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려하시는 건 이런 거겠죠. 검찰이
요 부분을 명시해서 의견서를 보냅니다. 이거 기소를 해야 되는데 불기소가 됐으니까 잘못됐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록을 써서 기록을 등재를 하고 온라인 시스템에 등재하고 경찰에 보내는데 여기서 안 한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예, 그 우려 아니십니까? 첫째 이제 뭐 그렇게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록상으로 딱 했는데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오늘 합의사항과 관계없이 그건 직무유기의 문제가 당장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제 어떠한 문제가 확인 이제 검찰에서 같은 물론 대등협력 관계 기관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점이 문제가 있다 기소를 해야 된다. 즉 기소기관인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니 재수사를 해달라 요청했는데 안 하겠다. 그다음 의무 위반 문제가 당장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다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문제에 우려가 있으신 거는 그 모두의 첫 페이지의 두 번째 문장이라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께서 수사 준칙을 만들게 됩니다. 여기 합의문 외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경에 협의해서 수사 준칙을 만들게 되는데 그 수사 준칙에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우려 부분들은 다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는데 그 여기 특수사건의 범위에서 경제범죄 같은 경우 제가 확실히 모르는데 공정거래도 포함되는 게 맞나요? 공정거래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공정거래법은 현행법상 공정거래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카르텔 문제 등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에 있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러면 그 전속고발권이 공정위에 법이 안 바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는 없죠. 근데 법이 바뀐다면 전속고발권 문제가 공정위에서 이제 풀어진다면 검찰이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요 합의 사항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다. 예, 세계일보 배민영 기자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은 지금의 국가경찰처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균등하고 균일한 수준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들은 지방 토 세력과 지방 자치경찰이 유착 관계를 형성했을 때 그럼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우려하시는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 그 현재 치안 서비스를 자치경찰로 넘기면 우리나라 치안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높은데 자치경찰로 가게 되면 치안 서비스가 낮아지지 않겠는가의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건 뭐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넘길 것인가, 얼마만큼 일단 시범 실시를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시범 실시를 해서 거기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실시할 거기 때문에 지금 한 번에 내일 내년에 한 번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시범 실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전국화할 것이기 때문에 그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생각이 들고요. 토호 유착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자치경찰이 만들어질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습니다. 아까 일면 보실까요? 아까 맨 처음에 했던 그 권력 제가 1월 14일 발표했던 거를 아마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치경찰제는 치안 관련, 민생 관련, 여성 청소년 관련, 교통 관련 이런 문제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데 범죄 수사, 지금 오늘 얘기한 건 수사권 조정은 범죄 수사의 문제입니다. 범죄 수사 문제는 모든 우리나라가 분권 즉 연방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의 수사권을 떼어줄 수는 없습니다. 수사권은 중앙에서 일정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는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그렇습니다.
그 안은 합의문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까 수사 준칙을 통해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요. 현재 검찰의 이 영장 말고 기소 불기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외부위원회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위원회 안에 검사 말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사의 처분이 적절한지를 이미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런 형식의 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들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죠. 질문 이제 다 없으시죠? 네. 그리고 문서에 보시면 이에 바에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 한 분 더 기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의 이현정 기자라고 합니다. 그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그 아까 경찰의 징계 요청을 검찰이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경찰 조직에서 만약에 그 징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방법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전국에 10,000명 정도의 특별사법 경찰관들이 있는데 특사경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조정안을 따라야 될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특사경들이 이제 민감한 뭐 노동이라든가 뭐 금감원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그 수사를 직접 하고 있는데 그 인지 수사를 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경우에 검찰이 전혀 사건을 인지하지 못할 텐데 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이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거 말씀드리면 특사경 얘기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 특사경 문제를 어떻게 특사경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경찰하고는 다른 성격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그러면 특사경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통상 국수본과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 문제가 사실 뭐 저 개인 의견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성급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사경은 지금 수사경찰이라고 보긴 힘들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특사경에 지위를 부여받지만 그 특사경이 사법경찰관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설정된 그 사법경찰관과는 다르게 아마 설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확인은 하진 못했지만 그 특사경과 사법경찰관의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특사경은 경찰청 소속이 아닙니다. 그죠? 각 부처 행정부 산하에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훈련 자체를 사법경찰로 훈련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혹시 형사소송법상 같은 적용을 받는 건가요? 특사경과 일반 경찰?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사경 문제는 제가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기 힘들다. 아마 그거는 특사경에서는 수 자체가 우리 현재 경찰청 소속 경찰과 또 수도 다르고 훈련 방식, 입직 경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룰을 그대로 적용시킬 것인가 문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오늘 논의는 그 두 검경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게 뭐였죠? 제가 다 받아보니 경찰의 징계 요청에 징계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요청을 경우 합의문에 보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상 룰을 따르기 때문에 그걸 뭐 거부할 수가 없죠. 징계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됩니다. 근데 최소한 10수년 전에는 그 초임 검사들도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시엔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아까 보시면 여기에 징계 외에 여기 직무배제 권한까지 있습니다. 직무배제라 하면 바로 이 사람을 수사에서 빼는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권이 있습니다. 지금 징계 문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열어서 시간이 걸린다면 직무배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소명 절차를 받고 하기 전에 직무배제를 먼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를 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절차를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다른 분이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없으시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셨던 것 같고요.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기 아까 제가 질문을 못 드렸었는데요. 저기 지금 이제 장관분,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의 어떤 합의문은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행정부 내에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회도 사개특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국회와의 어떤 협의나 이런 내용들은 제가 오늘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 이 정부 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감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합의가 진행된 것은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시고 저에게 명시적으로 지시한 게 하나 있고요. 직무명령을 내리신 거고, 또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에 만들어져 있는 사개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인 정성호 위원장님, 정성호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미 하셨고, 제가 정성호 위원장님 또는 두 장관님도 개별적으로 만나셨을 걸 알고 있고요. 오늘 이 안을 오늘 국무조정실장님께서 정성호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정식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항고제도 비슷한 거를 지금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불기소 의견했을 때 지금 이해관계자가 이해했을 때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기존의 항고제도랑 비슷한 절차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유사한 거는 아니죠. 물론 법률적으로 그렇죠. 예. 아니지만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